읍내의 개, 공선옥. 먼지는 사방에 켜켜이 쌓였다. 지붕이 먼지는 비가 와도 씻겨 내리지 않고 떡이 졌다. 떡이 진 먼지로 풀이 돋았다. 원래 있던 나무들은 사람들이 자르고 뽑고 뿌리에 소금물을 부었다. 사람들은 길을 쓰고 나무를 죽였고 사람들은 사람을 피해 길을 쓰고 돋아났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 지붕 위로는 대나무가 솟았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마당에 난데없이 아카시아가 무리지어 피어나고 또 아카시아 위로는 칡덩굴이 정글을 이루었다. 석가래가 내려앉은 집 변속간 위로 솟아난 오동나무가 꽃을 피웠다. 오동나무가 솟아난 변속간에서 아기를 발견한 사람은 파출소역 담뱃집 할머니였다. 아기는 순경들이 데려왔다. 순경들은 아기를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다시 담뱃집 할머니한테 돌려줬다. 담뱃집 할머니에게서 자라난 길수는 한쪽 눈에 짙은 구름막이 덮여있다. 길수가 먼지와 햇빛 속을 걸어오는 나에게 개 찾아다니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길수가 내 등 뒤에 대고 욕을 했다. 10년이 사람이 말을 해도 대답을 안 하네. 내가 돌아보자. 길수가 염소 울음소리 같은 웃음을 뚝 그쳤다. 15살짜리가 20살인 내게 욕을 해서 돌아본 것은 아니었다. 길수는 욕을 섞지 않으면 말을 못한다. 길수욕은 욕이 아니다. 길수가 읍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르는 게 없는 묘한 놈이라고 누군가가 말한 것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나는 길수에게 우리 집 개를 보았느냐고 물었다. 염소 울음소리 같은 웃음을 웃던 입을 다물고 구름막이 덮이지 않은 한쪽 눈을 찡그리며 길수가 보았다고 말했다. 길수가 가리키는 쪽 끝에 삼식이네 개소주집이 있었다. 개소주집 옆 공터에서는 온 동네 개들이 나와서 흘레를 붙였다. 결합이 된 채로 암캐가 숙캐한테 질질 끌려간다. 두 마리 개는 돌멩이질을 당하거나 작대기질을 당하고 난 뒤 신압으로 풀어진다. 흘레를 붙였다가 치도곤을 당한 개는 고양이나 쥐를 봐도 쫓아갈 힘이 없다. 개들은 먼지와 햇빛 속에 주저앉는다. 주저앉은 개들은 먼지와 햇빛 아래서 고적하다. 공터 한옆에는 시멘트 벽돌이 쌓여 있다. 공터에 농협 창고를 짓는다고 했다. 개들이 흘레를 붓고 떠난 밤에 공터에서 연기를 만났다. 우리는 벽돌 뒤에서 만났다. 서로의 몸을 탐하고 나서는 딱히 할 말이 없어서 무심코 벽돌을 훔쳐와야겠다고 말했다. 연기가 너희 집 돈이나 훔쳐오라고 말하며 함부로 침을 뱉었다. 나는 그날부터 벽돌을 훔쳤다. 오늘날 어머니가 문득 이왕 가져오는 거 광에다 갖다 놔라. 나는 가져온 벽돌을 광에 쟁였다. 벽돌을 훔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두려워졌다. 나는 읍내 거리를 실실 눈치를 보며 걸었다. 나는 삼식이한테 우리 집 개를 가져갔느냐고 묻고 싶었다. 물으면서 삼식이 눈을 자세히 관찰하고 싶었다. 눈빛이 흔들리는지 아닌지를 보고 싶었다. 그러나 삼식이가 니년이 벽돌 훔치는 거 봤다고 할 것이 두려웠다. 나는 죄짓지 않고 살고 싶었다. 온 동네를 활기치고 살고 싶었다. 그러나 온 동네를 활기치며 살아가는 것은 개들뿐이라는 것을 읍내 사는 사람들이라면 아이들도 알고 있었다. 우리 집에서 넘어간 호박을 옆집에서 따먹고 시침이 떼듯이 바람에 날아온 옆집 빨래를 나는 돌려주지 않았다. 옆집 중학생의 하얀 브래지어였다. 브래지어를 품속에 감추고 방에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썼다. 죽을 것 같이 뛰는 가슴이 진정되지 않아 이불 속에서 울었다. 어머니가 나를 툭툭 쳤다. 내가 빼꼼히 내다보자 어머니는 쿡하고 웃었다. 중학생 브라자야? 오살나게도 장래. 어머니는 브래지어를 내 발치에 던져버렸다. 어머니는 전화에 대고 악을 썼다. 어머니의 악쓰는 소리는 쇠가 마찰하는 소리 같다. 어머니의 새소리를 견디기 위해 나는 숫돌에 칼을 갈았다. 가져다 주지 않은 브레이지어도 강해쟁의 벽돌도 쓸모가 없었지만 내가 윤나게 숫돌에 강한 칼은 어머니 마음에 꼭 들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언니가 줘서 가져왔다는 낙지를 내가 숫돌에 강 칼로 탕탕히 쳤다. 낙지들은 도마 위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어머니가 언니라고 부르는 숙자는 어머니와 화정탕에서 화투를 치는 사이다. 화투짝을 내려칠 때마다 검은 나일론 브래지어 밑으로 숙자의 뱃살이 출렁이는 것을 화정탕에서 목욕을 하는 읍내의 모든 여자들이 알고 있다. 전하는 어머니가 탕탕이 친 낙지를 안주 삼아 술 기운이 막 올라올 때를 왔다. 정다방의 정민은 어머니가 화내는 것이 즐겁다. 아버지의 연인 정민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 어머니가 화내는 것이 즐거워서 아버지와 연애를 하는지도 모른다. 정민의 목소리는 낮고 우아하다. 정민은 아버지와 미래 장소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는 낮고 우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지금 수정여관 305에 당신의 남편과 함께 있어. 정민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아버지와 수정여관에 들어갔다. 정미가 바란 대로 어머니는 태반이 욕인 쇳소리를 내뿜었다. 어머니 술 기운 오른 욕은 푸릇푸릇한 감자다. 푸릇 감자액은 싹이 오르고 꽃을 피운다. 감자액이 꽃으로 만개할 쯤에 어머니 또한 화사하게 피어난다.
어머니는 전화를 받으며 줄곧 화장을 했던 것이다. 화장을 마친 어머니는 수화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는다. 정미의 낮고 우아한 목소리가 가게 바닥에 깔린다. 정미 목소리에서는 6월의 장미향이 나는 것 같다. 읍내의 제인들을 정미의 장미향이 아름답게 감싼다. 정미의 장미향에 읍내의 제인들은 문득 숙연해진다. 문득 천진해지고 문득 해맑아진다. 조금 숙연해지고 조금 천진해지고 해맑아진 죄이들은 정다방을 다시 나와 죄를 지으러 간다. 맹렬히 명랑하게 읍내 거리를 활개치며 간다. 어머니는 당장 수정역한 305호로 가서 정미의 머리채를 뒤흔들어 놓을 의지로 시퍼렇게 독이 올라 있다. 성장을 한 어머니는 아름답지 않고 기괴했다. 기괴한 아름다움으로 치장한 어머니는 수정역 안으로 가지 않고 바닷가 횟집으로 갔다. 어머니가 군청의 전기공사일을 바닷가 횟집에서 따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긴 여름은 읍내 거리의 두터운 먼지에 갇혀 빠져나갈 기미가 없다. 가로에 드문드문한 플라타너스는 푸르기에도 지쳐 넓은 잎사귀들을 뚝뚝 떨군다. 잎사귀가 떨어지며 잎사귀에 붙어있던 벌레들도 떨어진다. 통통하게 살찐 벌레들은 사람들의 발길에 툭툭 몸이 터진다. 삼식이 마누라는 길거리에 나뒹구는 마른 플라타너스 이파리처럼 물기가 없다. 개장사한다고 우리를 괴로보는 거냐? 삼식이 마누라가 성마른 얼굴을 내 턱 밑으로 들이민다. 나는 아니라고 대답한다. 아니라고? 그런데 왜 우리가 너희 개를 가져갔다고 우리를 개 취급하는 거냐? 나는 이제 삼식이 마누라가 정말 개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는 개 같다고 대답했다. 삼식이 마누라는 발각난 개가 된다. 우리가 너희 개를 가져갔다고 네가 말했다고? 기수가 말한 것이 사실이냐? 나는 아니라고 대답한다. 그런데 왜 지금 내가 개 같다고 말하느냐? 악을 쓰는 삼식이 마누라 눈이 미친 개처럼 허옇게 뒤집힌다. 줄이문 밖에 삼식이가 빙글빙글 웃는다. 이 집게는 우리 집에서 가져갔지. 몸에 좋은 약재를 넣어 푹푹 고아줬더니 지 아버지가 진작에 다 뱃속에 들이부어 버렸다네. 개 한 마리를 뱃속에 담은 아버지는 이따금 개소리를 내며 여자들을 희롱한다. 숙자가 집에 오자 아버지는 변소문을 열어놓고 볼일을 본다. 숙자와 눈이 마주치자 아버지가 개처럼 컹컹 짖는다. 숙자가 내 귀에 대고 노해하듯이 속삭인다. 너희 어매가 바닷가 횟집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알지? 그렇지만 말을 하지는 않을란다. 숙자가 눈을 찡긋거린다. 네 아버지는 이렇게 푸른 땡땡이 넥타이 차면 공모보다 더 멋질 거야. 숙자는 어머니가 어디 간 줄을 알고 있지만 말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다 말한다. 다 말해놓고 말하지 않겠다고 눈을 찡긋거리고 입을 오물거린다. 아버지가 들어오다가 숙자를 보고 펑펑 짖는다. 숙자가 자지러진다. 내가 훔쳐온 강 속의 벽돌 틈에 어머니가 감추어둔 돈이 있다. 나는 벽돌을 들추고 돈을 훔친다. 나는 강 속에 훔친 돈을 공터 벽돌 틈에 감출 것이다. 풀어놓은 개가 집을 나가듯이 나는 집을 나온다. 아버지가 싱글거리며 개 찾으러 가느냐고 묻는다. 나는 대답 대신 크르릉 짖어준다. 크르릉 확 아버지가 던진 사기의 재떨이가 마당을 덮은 시멘트 위에서 파삭 깨진다. 숙자가 기함이 드는 신용을 하며 깔깔거린다. 이 집에는 야생아 천지구나. 헛소리를 하면서 어둠속을 걸어오는 내게 길수가 어메 찾으러 가느냐고 묻는다.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10년이 대답을 안 하네. 네 어메는 저기 있단다. 불빛이 깜빡이는 곳을 가리킨다. 성장을 하고 나간 어머니는 바닷가 횟집에서 공무원들과 함께 술을 마실 것이다. 전기공사 일을 물어준 사례를 할 것이다. 어둠 속에 공터는 반딧불이 깜빡인다. 나는 모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너는 벽돌 속에 뭘 감추는 거야. 뭘 감춰. 연기가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나 내 가슴을 움켜쥔다. 아픔 때문에 비명이 터져 나오는데 입을 연기가 틀어막는다. 연기 손바닥에서 담배찜과 썩은 냄새가 난다. 지난 겨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곳에 남은 사람은 나와 연기뿐이다. 연기는 내 블라우스의 단추를 풀며 숨가쁘게 말했다. 돈이 모이면 둘이 함께 이곳을 떠서 성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돌아오지 말자이. 절대로이 하면서 연기는 내 손가락에 깍지를 꼈다. 연기는 내 몸을 결사적으로 압박해 오며 왜 힘들어? 돈이 없어서 힘든 거야? 숨차게 묻는다. 나는 숨이 막혀 대답할 수가 없다. 벽돌 속에 돈을 감췄어.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간 연기가 벽돌 속에 돈을 움켜쥐고 내뺀다. 벽돌 무더기 뒤에서 나타난 길수가 염소 울음소리 같은 소리로 웃어 제낀다. 연기는 난시리한테 간다네. 볼따구가 통실통실한 난시리는 밤바다.
밤마다 연기하고 뻐꾸기를 한다네. 이것을 숙자년이 줬단 말이지. 정민년도 모자라서 숙자년까지. 어머니는 아버지의 푸르댕댕이 넥타이를 마루 대들보에 걸고 고리를 만든다. 식구들이 돌보지 않는 여름들의 강아지풀, 바래기, 비름, 영아주들이 희희낙낙이다. 아버지는 입속에 치약 거품을 묻혀 풀들을 뜯은다. 누구는 쎄빠지게 못 마시는 술까지 먹여가며 어머니는 고리 밑에 의자를 놓는다. 살아보자고 발버둥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양치질을 하면서 우웩거린다. 간이 안 좋은가 어쩐가 우웩우웩. 어머니는 고리 속으로 머리를 집어넣는다. 어떤 년놈들은 이 대낮에 버젓이 여간해서 아버지는 양치질을 마치고 푸웩거리며 세수를 한다. 어이 간에는 질 좋은 단백질이 좋다네. 요번에 공사대금 받으면 고담배 위주로 식단을 전환하자고. 가게에서 전화벨이 울린다. 전기공사를 할 인부들이 아침밥이 왜 안 오느냐고. 어머니가 고리에서 머리를 뺀다. 어머니가 웃는다. 어머니는 숫째 구르듯이 웃는다. 아버지가 웃는다. 웃음의 끝에 욕을 갈긴다. 욕을 갈기고 또 웃는다. 어머니는 욕을 해대면 신나게 인부들 밥을 한다. 정다방은 아버지의 사무실이고 바다가 횟집은 어머니의 사규장이다. 공무원들은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근엄하고 어머니 사규장에서 즐겁다. 풀어놓은 개가 집을 나가듯이 나는 집을 나온다. 가게 안 보고 어디 가느냐고 어머니가 아갔습니다. 개 찾으러 간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만둔다. 그 대신 내가 개가 된다. 나는 어머니를 향해 짖는다. 오매, 어머니의 오매는 두영 전기 먼지 낀 슬레이트 지붕으로 날아오른다. 며칠 전부터 저것이 개가 되었다네. 자네가 참소. 아침에는 떠오르기 전부터 이미 달구어졌다. 담뱃집에서 막 눈곱을 떼고 나온 기스가 이른 아침에 열기에 눈을 뜨지 못한 채 묻는다. 난실이한테 가는구나. 내가 돌아보자 기수가 염소 울음소리 같은 울음소리를 뚝 그치고 가리킨 곳은 산이다. 산속에 난시린의 농막이 있다. 산길을 헤치고 올라가는 동안 치맛단이 흠씬 젖었다. 젖은 종아리를 사나워진 새뜨기가 핥힌다. 누구를 찾아 신새벽에 산을 올라왔냐. 종길이가 미간을 찌푸리며 근심을 지어낸 표정으로 나를 반긴다. 보드라한 종아리를 못된 새뜨기가 와구와구 핥히었구나. 아이고 이 보드라한 살결을 천하에 못된 새뜨기란 놈이. 난실의 삼촌 종길이 나를 결박한다. 아이고 이런 이쁜 종아리. 나는 꼼짝없이 종길이 개가 된다. 다친 데는 이렇게 핥아줘야 낫는단다. 짐승들도 다치면 지사를 지가 빨아준단다. 숲에서 아침벌레들이 운다. 산짐승들이 고구마밭을 절단을 낸단다. 아주 절단을 내버려. 종길은 얼굴뱅이다. 곰보딱지가 떨어져 나간 자리마다 접시꽃 씨앗 같은 무늬가 촘촘하다. 너도 얼굴뱅이가 싫은 모양이구나. 그년도 나를 싫어했지. 싫다고 도망가는 여를 잡아서 다리를 분질러 놨단다. 다리가 새 다리처럼 톡 하고 부러지더라. 날마다 너하고 나하고 함께 산짐승을 지키자꾸나. 그래야 겨울에 고구마를 먹지. 너하고 나하고 사이좋게 고구마를 삶아도 먹고 구워도 먹자. 고구마 밥도 꿀맛이지. 아무렴 너하고 나하고 함께라면 하다못해 떫은 명감도 능금 마실 테지. 해는 농막을 찌를 듯이 비춘다. 시내로 가는 버스 안은 달구어진 속 같다. 읍내에서 시내로 가는 보따리들이 버스 안에서 뒹군다. 읍내의 늙은 여자들은 시내의 노상에서 보따리 안에 푸성기를 판다. 푸성기들은 찰지고 기름지다. 읍내 사람들은 읍내를 버리고 시내로 간다. 읍내 사람들은 읍내 사람들이 개새끼들이라고 말한다. 시내 사람들은 읍내 사람들이 개새끼인 줄도 모르고 개새끼들이 가져온 것들을 사준다고 깔깔 웃으며 읍내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시내로 찰지고 기름진 푸성기를 팔러 간다. 띠띠가루를 듬뿍 쪄서 매끄러운 푸성기를 시내 사람들한테 팔고 시골 사람들이 가져온 구멍 숭숭 뚫린 푸성기를 사서 읍내로 돌아온다. 제과점 앞에서 운전사가 외쳤다. 가시네야 내리냐 안 내리냐. 나는 대답 대신 크르릉 한 번 찢었다. 욕을 하며 웃고 웃으면서 욕을 하는 운전사는 읍내 사람이다. 높은 데서 떼굴떼굴 구르면 뱃속에 씨가 떨어진 데지. 난실은 뱃속에 그 씨를 죽이기 위해 산으로 갔다. 산으로 가는데 까딱 잘못하면 내가 죽을 것 같더라고. 갖은 고난 끝에 병원에서 깨끗하게 씨를 없애고 나온 난실은 신이 났다. 팥빙수에 얼음에 손톱만것이 내려앉는다. 연기가 준 돈이 수술하고도 좀 남았어. 팥빙수 말고 딴 거 먹을래? 나는 얼른 팥빙수를 한 수각씩 떠먹는다. 차가운 것이 갑자기 들어가서인지 딸꾹질이 나온다. 딸꾹질이 있네. 크르릉 킁킁 바뀐다. 연기가 수술할 돈을 줄 돈은 생각을 못했어. 난실은 새처럼 지저긴다. 씨를 없애고 난실은 행복하다. 팥빙수가 싫어? 나는 얼른 또 한 숟가락 퍼먹는다. 어금니가 따끔하려온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오만상을 찡그리는구나.
따끔을 신호로 어금니가 불이 붙은 듯 아려온다. 이빨 때문에 기분이 더욱 개 같아진다. 내 말이 불편하다 이거지. 그러면 계속 그래라 개같이. 나는 개 같은 게 아니고 개라고 말하려다 참았다. 여차하면 너를 물어뜯어 버릴 수도 있다고 말하는 대신 다시 한번 세게 크르릉한다. 나 수술한 지 1시간밖에 안 돼서 좀 아파. 너무 놀라게 하지 말아줘. 나는 그럴게 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이번엔 컹컹 짖는다. 난시는 약이 올랐다. 18년 내가 못 볼 줄 아냐? 나는 짖는 것을 겨우 멈춘다. 내려오면서 농막에서 삼촌이 너한테 뭔 짓을 했는지 봤다고 병신아. 연기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다고 난시는 말한다. 개가전 박시내 거리는 먼지가 떡이진 읍내거리와 다른 풍경이다. 포도에 내려앉은 햇빛이 유리처럼 반짝인다. 팥빙수 얼음은 이제 그릇의 가장자리까지 내려와 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는 이제부터 그것이 아니라고 판명되는 데까지 피가 마르는 날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난실은 말한다. 난실이 임시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이라고 한 것은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서다. 그런데 너는 나보다 더 복잡하겠다잉. 연기인지 종기인지 알 수가 없잖아. 난실의 이마에 주름이 잡힌다. 난실의 머리가 하얘진다. 난실의 입가에 팔자주름이 깊게 그어지고 눈밑이 검어진다. 나도 그럴 것이다. 그것인지 아닌지 판명이 날 때까지는 혹은 그것의 원인 제공자가 연기인지 종기인지 알게 되기 전까지는 나는 나의 개가 기가 죽는다. 개인 나는 꼬리를 내밀고 몸을 동그랗게 말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헛간 같은 데로 숨고 싶다. 깊고 어두운 헛간에서 깊고 어두운 잠을 자고 싶다. 나는 갈란다. 너는 계속 그렇게 있어라. 개같이. 난실이 연기가 준 내 돈으로 팥빙수 값을 치른다. 나는 제과점 문을 열고 나가는 난실을 울끄러미 바라본다. 내 개는 혼자 온다. 그렇게 두어 번 울고 나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제과점 점원이 제과점을 나오는 내 뒤에서 개흉을 낸다. 나는 기습적으로 짖어주고 제과점을 나온다. 어머니는 강복절 기념 콩쿠르 대회에 나갈 연습을 한다. 한쪽 눈에 콜라병 마개를 덮고 거울 앞에서 몸을 흔든다. 어머니의 육중한 가슴이 벽에 가서 부딪히고 둔중한 엉덩이가 밤바닥을 밀어낸다. 온 방 안에 어머니와 가슴이 엉덩이가 가득 찬다. 횃배가 돌 때 그런 것처럼 입안에 신물이 고인다. 나는 마당에 아무렇게나 도단한 비름 잎을 뜯어 씹는다. 비름 잎은 미끄러워서 입속에서 금방 없어진다. 고짓말이야. 숨 넘어가게 하다가 문득 묻는다. 돈이 비었더라. 나는 명아지 잎을 뜯어 씹는다. 명아지 잎은 시고 달콤하다. 쓰고 비리다. 돈 내놔라. 나는 바래기 잎을 씹는다. 비리기가 버스를 혀를 베는 것 같다. 요새는 개도 풀을 뜯어감는구나. 내 속에 개가 꿈틀거린다. 말 안 듣는 개는 후드려 패야 해. 어머니 손에서 오두방정을 떨던 탬버린이 내 머리를 후려친다. 내 속에 꿈틀거리던 개가 솔사같이 튀어나와 어머니 팔뚝을 문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개가 된다. 나는 개를 피해 달아난다. 개가 된 인간을 피해 달아나는 개가 된다. 담뱃집의 길수가 매 군청에서 알려드립니다. 가뭄으로 인해 제한급수를 실시합니다. 홀수날은 일반, 착수날은 이번에 급설 예정이오니 주문 여러분께서는 미리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차 뒤로 날리는 먼지가 나를 덮친다. 난실이가 닭죽을 쏘았더라. 가시네가 영판 수말스럽더라. 나이는 연기보다 많아도 어린 것보다 낫지. 난실이 아버지가 약조를 했단다. 연기가 기술만 잘 배우면 기술자도 시켜주고 가게도 물러줄란다. 어쩔란가. 대반 넘어 연기집은 가뭄에도 새끼가 차있다. 연기 어머니는 새끼 찬 허간에서 썩은 감자를 줄인다. 연기 어머니는 썩은 감자로 감자떡을 만든다. 연기가 난실내 목공조에서 돌아오면 연기 어머니는 연기에게 썩은 감자떡을 준다. 연기가 기술만 배우면 썩은 감자떡을 먹겠냐? 그러냐 안 그러냐. 만날 감자밥만 먹어서 감자같이 노래진 우리 아들 연기가 기술만 배우면 시내로 가 살아야지. 사람은 시골 살든지 시내 살든지 좌우간 읍내는 사람 살 데가 아니여. 개나 살지. 썩은 감자 밑으로 구더기가 쿵시쿵시 기어간다. 구더기도 썩은 감자 색깔이다. 시내 목공소 2층 다방에 마음이 약해서 잡지 못한 내가 울려 퍼진다. 연기가 노래를 듣고 있다가 짜라짜라 따라 부른다. 너희 집에 갔더니 여기서 목공기술 배운다더라. 재밌냐? 내가 왜 왔는지 알지? 내가 모른다고 하면 어쩔 건데 네가 벽돌 속에 내 돈을 가져가서 난실에 수술비를 하지 않았느냐고 말해야 했는데 턱이 떨려와서 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 그 틈에 연기가 먼저 걸레라고 내까린다. 농막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줄 알지. 넌 걸레니까. 연기 다리가 방아깨비 다리처럼 건들거린다. 내 돈 줘. 왜? 내 돈이니까. 종길이한테 달라고 해. 내 속에 개가 내게 물까? 라고 묻는다.
울어 내 속에서 개가 튀어나온다. 이런 개 같은 년이. 연기가 나의 개이 나한테 물린 다리를 움켜쥔다. 읍내가 개판이더니 너야말로 완전 개년이구나. 연기가 개를 피해 달아난다. 가모적 경주 행사가 열리는 공설운동장에 만장하신 내빈인 군수, 읍장, 농협조합장, 충협조합장, 경찰서장, 우체국장, 우영소방대장, 청년회의소 회장, 로타리클럽 회장, 라이온클럽 회장, 사회지 회장,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새마을지도자 회장, 예비군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이 축구를 보려고 축구시합장 정면 청맛 안에 새마을 모자를 쓰고 밀랍 인형들처럼 지어낸 표정을 하고 앉아있다. 축구장 앞에 앉아있지만 내빈들의 눈은 자꾸 콩쿠르 대회 쪽으로 쏠린다. 무대의 어머니는 부풀어 오를 대로 부풀어 올랐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은 풍선이 되어 먼지와 햇빛 속으로 날아간다. 회장님 사모님이 아주 명가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우용소방대장이 어머니의 처녀를 빼앗은 자라는 것을 청년회의소 회장인 아버지는 알고 있다. 그렇지. 드리블 하다가 왼쪽으로 살짝 진철이한테 패스해서 진철이가 아이쿠 저 새끼에게 볼을 놓치네. 아버지는 딴청이다. 공설운동장에 어머니의 노랫소리를 흑흑 달아오른다. 회장님 사모님은 칭을 하셨네. 아주 목청이 그냥 돼지멱을 따는구만. 하려다가 끝말을 삼키는 축협조합장은 제 친구의 동생이라는 군청 건설계장을 소개해주겠다고 소개빗조를 군품을 요구한 자다. 풍선이 된 어머니의 거짓말은 결국 땡소리에 퍽 터지고 말았다. 김추자보다 더 김추자 같았는데 땡친 놈이 누구냐. 한참 좋았는데 김세계 말이야 라고 하려다가 입을 다무는 예비군 중대장이 다리를 놓아진 건설과장에게 아버지는 돈과 술과 여자를 붙여주고 군문화원 전기공사를 따냈다. 성수 저 개새끼는 볼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그래 잘한다 옳지. 진철아 쉿 날려버려라. 뭐하냐. 축구시합을 보는 사람은 아버지뿐이다. 다음에 모실 분은 매혹의 점 허스키한 목소리의 주인공 카페 정임 마드모아질 김정량입니다. 조용히 비가 내리네. 추억을 말해주듯이 후끈 달라올랐던 공설운동장이 일순 조용해진다. 그때서 아버지도 콩쿠르 대회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채워놓기보다 더 채워놓 같네. 정미는 발끝에서 머리 끝까지 달라. 차원이 달라. 정미가 오직 어머니한테만 야비하게 군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른 척한다. 정미가 아버지 애인이란 걸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말하는 순간 정미가 청년회에서 회장만의 애인이 되는 것을 군수도, 읍장도, 경찰서장도, 우체국장도, 농축협 조합장도, 우용소방대장도, 로타리 라이온클럽 사회지 회장도,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도, 새마을 지도자 회장도, 예비군 대대장, 준대장, 소대장도 바라는 바가 아니다. 축구 시합이 끝날 때쯤 콩쿠르 대회도 끝났다. 빵파리가 울려 퍼지고 대상 김정미가 단상 위로 다시 올라온다. 트로피 위에 꽃다발을 아는 김정미가 다시 조용히 비가 내리네 추억을 말해주듯이 속삭이듯이 노래한다. 조용한 정미의 속삭임이 공설운동장에 가득 찬다. 김추자보다 더 김추자 같은 어머니 최운옥이다. 최운옥이 같은 정미를 때려눕히는 돌발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정미가 노래를 마치고 단상을 내려오기를 기다리던 어머니는 그러나 어느 순간 자제를 잃었다. 이제부터 진짜 굿이 시작되었다고 누군가가 휘파람을 분다. 아버지는 슬그머니 사라진다. 나는 아버지를 쫓아간다. 내가 쫓아가자 아버지는 더 빠르게 사라진다. 아버지는 공설운동장을 나와 읍내거리를 가로질렀다. 아버지가 돌아본다. 돌을 던진다. 내끼 나는 주춤한다. 나는 아버지를 쫓아간다. 아버지가 또 돌을 던진다. 개 한 마리가 자꾸 쪼조하네. 자꾸 쫓아와. 아버지가 던진 돌이 내 이마를 때린다. 내가 고꾸라진다. 담배찌 기수가 왜 울며 튀어나온다. 나 대신 기수가 아버지를 쫓는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사라졌다. 햇빛과 먼지 속으로 마두영 회장의 사모 이춘자 씨와 정다방 마당 김정민 씨가 감옥적 경축식장에서 사소한 감정싸움이 커져서 육탄전으로 비화됐어요. 싸움이 벌어지다 두영정기 마두영 회장님이 우세스럽다고 현장을 떠나대요. 왜 안 그렇겠어요. 명색이 청년회장 회의소 회장 신분인데 공설운동장 간역을 어정거리던 개 한 마리가 마을장 뒤를 쫓아가네. 그 집 갱가에서 내비뒀죠. 주인이 어디 가면 따라가는 것들이 개들의 생리니까. 라이온클럽 회장의 진술이다. 감옥 전라 두영정기 마사장님이 어디로 급하게 가대요. 어디 가시냐고 인사를 하니 손을 휘 내저어요. 좀 있다가 길수가 또 급하게 오대요. 나를 보고 매에 울어요. 노상 그러니 그럴깝다 하고 들어와서 짜장면을 볶았습니다. 북경리의 성춘이가 본 것은 거기까지다. 종길이가 다른 책상에서 조사를 받는다. 네가 성미자를 강간했잖아. 그래서 성미자가 너를 고발한 거야. 종길이 웃는다. 웃어? 강간범이 웃네. 웃어? 콩밥을 먹어봐라. 웃음이 나오나.
너는 어딜 보냐. 여기에 네 아버지 실종사건 당일 네가 뭘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를 자세히 써라. 저는 햇빛 속을 걸어갔어요. 먼지 속이죠. 먼지와 햇빛 속이 있어요. 먼지와 햇빛 속에서 아버지가 말했어요. 내끼 집에 가라. 나는 그래도 아버지를 따라갔어요. 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개로 왔어요. 개로 보고 나한테 돌을 던졌죠. 내 이마에서 피가 났어요. 나는 먼지 속에 주저앉았죠. 나 대신 길수가 아버지를 따라갔어요. 햇빛이 너무 셌어요. 햇빛이 너무 세서 두 사람이 잘 보이지 않았죠. 읍내를 떠날 돈이 필요해서 아버지를 따라갔다는 말은 쓰지 않는다. 네가 흉악범이라는 걸 아냐 모르냐. 얼굴뱅이면 다냐. 성미자도 좋아서 내끼 개 같은 놈아. 걔들도 너같이 억지로는 안 한다더라. 또 웃네. 또 웃어. 어딜 보냐 어딜 봐. 자 보자. 진술서가 순전히 햇빛과 먼지 타령이 네 가시네야. 네 아버지가 없어졌는데 너는 참 한가롭다. 종길이가 나를 보고 웃는다. 어찌마 이 흉악범아. 주상하니 종길의 머리를 후려친다. 나는 진술서에 도장을 찍고 경찰서를 나오다 다시 들어간다. 종길의 코앞에서 킁킁킁 콱 짖어준다. 종길의 비명을 지른다. 뭐여 저녀 개요? 나는 조용히 읊조린다. 개다. 거리의 먼지는 여전히 두텁고 햇빛은 여전히 사납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실종의 처음에 대해 말했다. 내가 지 애인하고 싸우는 것이 우세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한마디 말도 없이 이래가 넘도록 어딜 가서 처박혀 있는지 모르겠소. 아줌마, 이 소켓은 얼마짜리요? 사흘째 되던 날 내가 신고를 했소. 경찰이 얼른 찾아서 끄집고 오라고 해. 소켓 셋, 도란스한데 전선 10m. 어디 보자. 합의. 경찰이 이 새끼들이 국민을 세금 꼬박꼬박 처받아 먹으면서도 사람 하나를 못 찾소.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안 찾는 거지. 내 얘기 조금만 더 들어보시오. 나는 한이 많아. 누구한테라도 말을 해야겠어. 나가는 손님을 붙잡았다. 손님이 방글거린다. 어머니는 가슴을 쾅쾅 친다. 어디 가서 콱 돼지거나 했으면 속이나 시원하지. 숫째 사람 피를 말려. 지가 뭐요? 지가 뭐냐고. 어디 가서 콱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아버지가 여름 만에 돌아왔다. 그날 밤 두영전기 기물들이 경쾌하게 부서지고 명랑하게 깨지고 똥개하게 날아갔다. 그러니까 열흘간이나 정비집에서 살았다는 거지. 어머니는 마루 위 대들바에 푸른 등댕이 넥타이를 맨다. 누구는 식구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애간장이 다 녹든지 말든지 어머니는 넥타이 고리 및 의자 위로 올라간다. 가장이 좀 없었다고 집이 나간 집이 되었구나. 아버지가 입에 양치거품 물고 잡초를 뽑는다. 다리 밑에서 발견되었네. 낚시꾼이 허연 것이 동실동실해 보니 틀림없이 길수라고 하더만 그놈이 왜 물에 빠져 죽었는지 죽은 놈 말을 안 하니 산놈이 어찌할꼬. 어이 길수가 죽었는데 술 한잔을 해야지 안 그런가? 그놈이 죽었든지 살았든지 내 알 바 아니고 하면서 어머니가 넥타이 고리 및 의자 밑으로 내려온다. 양치질을 하고 세수도 하고 면도까지 마친 어머니가 아버지가 말끔한 얼굴로 술병을 딴다. 식전 대바람에 안주도 없이 처마시고 싶으니까. 어머니가 아침부터 고기를 굽는다. 아침부터 고기를 굽는 것이 군청 공사대금에 입금되었던가 보다. 나는 가게 안에서 마당을 향해 크르릉 짖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네 집게가 짖냐 하듯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더 짖지는 않았다. 나는 기수가 어디다 돈을 감추는지 알고 있었다. 천장 속에 돈은 쥐가 갉아먹고 거미가 알을 쓸고 그러고도 나와서 내 돈이 되었다. 해가 뜨기 전에 나는 담뱃집에 담뱃집에 나는 돈을 전날 양폰점에서 구경하는 척하다가 훔친 비닐 가방에 넣고 터미널로 곧장 왔다. 나는 먼 데로 갈 것이다. 먼 데로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표를 구하기 전 화장실에 들어가 돈을 세어보고 있었다. 가방을 여는데 통통한 거미가 먼저 나왔다. 거미는 내 발등 위로 뚝 떨어졌다. 거미가 내 발 밑에서 톡톡 터지는 순간 익숙하지만 언제나 낯선 묵직하고도 뜨거운 것이 아랫도리 쪽으로 훅 쏟아졌다. 속옷을 벗어 수습을 하고 매점으로 가는 걸음이 나도 모르게 통통거렸다. 제가 갑자기 터져 나왔다. 나는 비굴하게 웃었다. 같은 여잔데 어때요? 혹시 속옷 없으면 제 것이라도. 친절한 매점 아가씨가 내게 빌려줄 속옷을 가지러 갔다. 아가씨가 켜놓은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온다. 지난 1일 잠실 체육관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취임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대통령 창가가 울려 퍼지는 속에 전두환 대통령 내외가 입장하시는 잠실 체육관 실내는 새 시대 새 대통령을 맞는 경축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뇌빈 여러분, 오늘 본인은 새 속옷이라도 얼른 갈아입으세요. 속옷값도 안 줘도 돼요. 나는 화장실에서 친절한 매점 아가씨가 준 속옷에 생리대를 채우며 아가씨가 하지도 않은 말을 혼자말로 읽는다. 왜냐하면 새 시대 새 대통령의 시대니까. 혼자말로 급기야 콧노래가 된다. 매표로 가는데 내 앞에서 표를 간 남자가 매표소 아가씨한테 약을 쓴다. 환불이 안 돼? 차가 떠나서. 내가 안 타냐? 못 탔지. 잠깐 볼일 보는 사이에 말도 안 하고 가부려. 손님이 안 타는데 차가 가부려. 세상이 개판이라 인내 차부도 개판이라. 호루라기를 불며 순경들이 들이닥친다. 순경들이 악을 쓰는 남자를 결박한다. 차가 들어온다.
나는 먼 데로 실어다 줄 차다. 나는 날렵하게 차에 오른다. 새 시대 새 대통령의 시대가 열렸다는데 어디를 간들 읍내보다 못하겠는가. 개같은 읍내요. 아니요. 하는 대신 나는 이제 막 떠오른 햇빛을 받아서 그 형체가 더욱 선명한 읍내의 먼지 낀 거리와 지붕들을 향해 콩 한번 짖어준다. 해가 난 읍내 거리는 먼지 속에 가라앉기 시작하고 지붕들도 미동이 없다.